안녕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여행 영상이 아닌 영화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영화 리뷰는 딱히 하지 않지만 오늘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보고 왔는데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와가지고 제 감상을 나누고 싶어서 그냥 찍어봅니다. 나중에 지울 수도 있어요. 여튼 원래 저는 애니메이션을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미야자키 감독이 80살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실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봉하는 날 맞춰가지고 보러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의 작품들처럼 역시나 울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줄거리가 되게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혼란스럽게 흘러가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주인공인 마이토의 성장물이에요. 그래서 1부에서는 마이토의 어렸을 때의 삶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병원에 있던 어머니를 병원 화재로 잃고 새 어머니를 맡게 되고 거기서 새 어머니를 맡게 되느라고 이사가서 새로운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거기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거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 일이지만 어렸을 때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토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굉장히 어린 7살, 8살 때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삶이 굉장히 밀도가 조금 높다고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겪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상과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주인공의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좀 묘하게 이질감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성장물인데 보통 성장물에서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그런 내면이 진솔하게 보이면서 주인공이 조금 나는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주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마이토는 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 나오는 새엄마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독백으로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정선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이어졌어요. 외가리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두 번째 좀 아까까지가 1부였다면은 2부 느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은 그런 우화적인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동물에 빙의한 악신이던지 아니면은 도와주는 신이던지. 근데 이번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가리가 그런 매개체 역할이 돼줘요. 그래서 외가리가 보면 생긴 것도 진짜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서 저건 진짜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1부에서 봤던 마이토의 모습이 너무나 되게 속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왜냐면은 감정 표현도 딱히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순간은 사실상 매 순간이 고통인 거죠. 왜냐면은 어머니의 그때 모습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그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가리를 따라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영화라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만 안 그러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까 진짜 나였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따라가게 되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게 이야기가 굉장히 개연성 있게 짜여져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T라서 저걸 왜 따라가 싶으면은 진짜 몰입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건 보면서 저건 진짜 가서 죽으나
텅 빈 채로 살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마이토는 상당히 자신이 살 이유가 없는 사람, 딱히 뭐 사는 데 있어서 커다란 보람이나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뭐 스스로 생을 끊기는 무서우니까 살아가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한 점이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는 마이토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본다면은 나도 이 영화를 통해서 뭐랑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조금 희망적인 생각도 조금 들게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간 다음에 탑이 있는데 탑 속에 들어가면서 3부가 시작이 돼요. 가면 더 혼란스러워요. 들어가면은 뭐 밖에는 외가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펠리컨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앵무새가 칼이랑 도마를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엄청 센 소녀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나 뭐 그런 스토리나 이런 눈치로 봐서는 그 사람이 찾아 헤매던 엄마인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나오지도 않아. 뭐 그 사람이랑 만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좀 살짝 이 상태로 봐요. 막 안에서 도대체 앵무새들은 왜 이렇게 뭐 식인 파티를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뭐 출산실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 막 이러면서 휴지가 무슨 두루마리 휴지 마냥 돌돌돌돌 말리더니 주인공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뭐 어찌어찌 해. 뭐 그래가지고 이게 막 좀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커져요. 여기까지 가서는. 근데 그 3부의 후반부로 되면은 이거 큰 틀에 대한 흐름이 잡혀요. 그 사람은 그 짱센 소녀는 엄마가 맞았고 그런 그 엄마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해요. 나는 불에 타는 건 무섭지 않다. 너를 낳아서 행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과거의 시간대로 돌아가서 다시 마야토를 낳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까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끝나려나? 라는 생각을 영화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끝나려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딱 진짜 마지막에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야토와 하는 말에서 어머니가 나는 불에 타는 건 무섭지 않아. 너를 낳아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구나. 이게 이 영화의 주제였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감독이 2시간 동안 달려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상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마이토 같은 경우에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불행 속에 살아오고 그 탑 속에까지 가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불우의 사건과 죄책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재의 시간으로 같이 돌아가자. 과거의 시간으로 가면 엄마는 다시 불에 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니까 어머니가 죽게 됐다. 이런 사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게 잃었다는 것이 자신의 귀책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랬다면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하고 저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죄책감이 너무 컸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것도 죄책감도 누구나 겪는 슬픔의 과정이다.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
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볼 때 사실 마이또가 잘못해서 엄마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였고 마이또가 잘못한 건 없는데 마이또는 그 죄책감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유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 탓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우울한 감정들과 합쳐져서 뭐 왜 살아야 되지? 세상은 뭐 어차피 죽게 될 건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함께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뭔가 상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의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줄거리 자체는 마야토라는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런 크고 작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시대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실의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거를 잃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 상실을 겪잖아요. 빠르고 늦음의 차이뿐이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과 다시 현실 세계에 와서 죽음을 없던 것처럼 되돌리고 이렇게 슬픔에서 해방되지 못한 모습인데, 아니 나는 지금 세계로 돌아가면 안 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너를 낳아야 된다. 나는 현실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목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꿋꿋이 살아가라 라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견디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줄거리랑 주제의식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짜잘짜잘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영화 끝나고 나올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되게 안 좋아하면서 일어났었거든요. 뭐 감독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예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주변에서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관객이므로 그저 생각 1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마야토의 전체적인 성장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야토의 관점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혼란한 마음에서 보는 시선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탑 속에 들어가면은 탑은 아무래도 뭐 다른 세계지만 영혼이나 내면 같은 거를 반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시대적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살상을 일삼고 사람은 밖에서 뭐 다 서로 쏴 죽이고 있고 이러한 인간의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밖의 세상에 대해서 주인공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사실 이 경우에 마야토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무력함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서 개인인 피해자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내면의 탑 안에서는 인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앵무새가 주도하고 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 새를 먹는 것처럼 뭐 맨날 치킨 먹잖아요. 그것처럼 탑 안에서는 새가 뭐 사람을 먹고 이런 조금 본인의 인간에 대한 무력감과 혐오감에 대한 그런 내면이 조금 반영된 안에 있는 혼란한 그런 탑 내부의 모습.
이런 혼란한 모습들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후반부에 마야토가 성장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모든 그런 불길이 타오르던 게 사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고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 나는 죽는 거는 무섭지 않다,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만약에 마야토처럼 실제로 들었다면 정말 죄책감을 모두 벗어 던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점에서 영화에 상당히 몰입하면서 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면 어떨까 싶어서 진짜 많이 울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다음에는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